이번 시간은 심부전 환자에서 적용하는 심장제동기화 치료 CRT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텐데요. 요게 카디악 리싱크로나이제이션 세라피의 약자입니다. 자, 심부전이 진행이 되다 보면요. 결국에는 심실 근육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심실 근육 내부의 전기 신호 체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신호 전달에 뭔가 이제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정상 심장에서는요, 우심실 쪽과 좌심실 쪽으로 전도가 동시에 진행이 돼서 펌핑을 하게 되면서 효율적으로 피가 전신으로 뿜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부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흥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비동기화, 비동조성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안 그래도 수축기 심부전 환자는요, 펌핑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비동기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더욱더 펌핑이 비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수축기 심부전의 악화를 유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펌핑 능력이 더욱더 떨어지게 되면요, 돌연사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체 사망률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심부전 환자에서의 비동기화를 막아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심장제동기화 치료입니다. 자, 일단은 특수화된 심박기를요, 대개는 우리 왼쪽 가슴 위에 피부 밑에 삽입을 하고 여기서 이제 특수화된 또 전도선이, 그러니까 전기 자극선이 이제 배치가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 정맥을 통해서 배치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심방 쪽, 그리고 우심실 쪽, 또 좌심실 쪽, 코로나리 사이너스 쪽에 이렇게 거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전기 신호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흥분을 보내서 수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화를 시켜서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치료는요, 아무나 쓰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충분하게 최적의 약물을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최적으로 약물을 치료를 했는데도 일단 심장 펌핑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수축기 심부전 환자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펌핑 능력이 떨어져 있고요. 또 일단은 내부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기는 비동기화 환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심전도에서 심장의 이런 비동기화가 확인이 될 때 요런 이제 심장 제동기화 치료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적응증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진행된 심부전 환자에서 어떤 형태의 심전도 이상이 발생을 하는지 봤더니 QRS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이드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심실과 좌심실이 동시다발적으로 흥분되지 않는 상태, 바로 각차단의 형태에서 많이 봤었잖아요. 자, 일단 우심실에서 뭔가 지연이 되고 좌심실이 먼저 흥분이 되게 되면 그게 RBBB 패턴으로 나타났던 거고, 반대로 왼쪽에서 지연이 되고 오른쪽이 먼저 흥분을 하게 되면은 그게 좌각 차단의 형태였던 거 기억이 나시죠? 실제로 이렇게 QRS 간격이 증가된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주로 좌각 차단의 형태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걸 알아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적응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CRT, P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페이스메이커의 P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자, 일단은 보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 치료를 했어요.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더라. 그리고 수축기 심부전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심박출률이 35% 이하인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죠. 일단 심박출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 펌핑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뭐가 만족이 돼야 되냐면 굴리듬,
사이너스 리듬이 만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LBBB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좌각 차단이 잘 발생을 한다라고요. 비동기화의 원인 중에 이 좌각 차단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 자, LBBB가 있는 경우에는요, QRS가 130ms 이상이면서 NYHA 클래스로 2단계 그리고 3단계 또는 거동이 가능한 클래스 4 환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문제풀이반 시간에서는 NIH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NIH 클래스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1단계가 정상 쪽이고 4단계가 굉장히 이제 심한 경우입니다. 자, 1단계는 어떤 우리가 뭐 부하가 걸리는 어떤 운동을 해도 증상 같은 게 발현이 안 되는데요. 2단계부터는 좀 더 이제 부하가 걸리는 뭐 달린다든지 했을 때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호흡 곤란이 생기거나 뭐 흉통이 발생하는 등. 자, 3단계가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하의 가벼운 평지를 걷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고요. 4단계까지 왔을 때는 그냥 쉬고 있는데 휴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IH 클래스 2, 3 또는 거동이 가능한 4 환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만약에 LBBB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LBBB가 아닌 경우에는 QRS가 좀 더 이제 길게 되는 거죠. 150ms 이상인 AND입니다. NYHA 이번에는 2단계를 빼요. 자, 3 그리고 거동이 가능한 4 환자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심장 재동기화 치료를 가지고 문제풀이반 시간에 한번 다뤄볼 테니까 이런 적응증을 대강이라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박출률이 떨어져 있으면서 LBBB 그리고 QRS를 많이 본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CRT 페이스메이커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세동기 타입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CRT-D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CRT-D는요. CRT 페이스메이커에다가 ICD 이게 우리 체내에 삽입하는 제세동 형태죠. 요걸 이제 같이 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심장 재동기화 치료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이요. 실제로 이런 제세동, 삽입에 적응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세동의 기능이 추가된 심장 재동기화 기기를 이제 삽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CRT 페이스메이커의 적응증 그리고 또 이제 추가되는 ICD 이 기준에 모두 적합하다면 이 CRT-D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적응증이 있느냐? 사실 이 ICD의 적응증은 상당히 복잡해요. 뭐 여러 가지 질환마다 그런 이제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요. 심박출률이 35% 이하이면서 NIHA 클래스 2에서 3 환자에서 예방적으로 삽입을 했을 때 결국에는 심장 급사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과 ICD 적응증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이제 둘 다를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